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출 기업의 FTA 활용으로 되어 있는데 수출입 기업의 FTA 활용 이렇게 제목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 임해 주길 바랍니다. 상품무역에서의 FTA 적용 실제로 이 FTA 효과가 발생 되어 우리 수출 기업들이 관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랄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해당 수출 제품을 한국산 수출 제품, 한국산 제품이라는 것을 원산지 증명, 우리가 CO다 이렇게 해가지고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그다음 원산 증명을 통해 가지고 이 수입국의 세관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하튼 여기에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할 때 크게 5가지의 FTA로서 혜택을 받는 이 적용 원칙이라고 할게면 이 거래 요건, 그다음 품목 요건, 원산지 요건, 운송 요건, 절차 요건 이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 그 중에 하나 거래 당사자의 요건입니다. 먼저 보면은 이 FTA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 당사자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수출자의 경우에는 이 해당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자의 영역에 수재해야 되고 그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은 개인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법인, 그죠? 법인으로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 또는 이 발급 신청하는 주체이어야 하고 이 세관 당국의 원산지 검정 시에 피검정자로서 자료 제출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품목 요건 두 번째 보게 되게 되면요, 이 모든 이 협정에서 동일한 품목을 양어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상품이 FTA 협정상의 양어 대상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서 이 FTA 활용을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서 양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어 한자로 쓰면은 참 쓰기가 어려운데요. 이 양어 좀 한자 비슷한지 모르겠네요. 영어로서는 컨세션인데 관세 인하 내지는 철폐라고 하는 FTA의 혜택을 받고 있느냐 안 받고 있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테리프 컨세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관세 양호.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이 이 원산지 요건입니다. 이 FTA는 이 협정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그러한 물품에 대해서 이 FTA 체결 국가가 아닌 다른 이 국가들과 이 차별적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정 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물품이 반드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는 기준이 뭐냐 할 때 이 세 번은 관세 품목 번호라 이렇게 세 번이 변경되었느냐 하는 그런 세 번 변경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부가가치 기준, value added,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가공 공정 기준, 이 세 가지가 원산지 결정 기준으로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네 번째 요건을 보면은 운송 요건인데 직접 운송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중간 경유 과정이 없이 수출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리 수입 당사국으로 이 물품이 뭐 델리버리 내지는 트랜스포트 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뭐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직접 운송 원칙으로 이 간주하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절차적인 요건인데요. 이 여러 이 FTA 그 협정에서 이 정하는 뭐 절차적인 요건이 다릅니다. 한중 FTA, 뭐 한미 FTA, 한 EU FTA, 한 칠레 FTA, 한 아시안 FTA 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확인해 가지고 뭐 규정된 방식으로 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원산지 증명서 CO래죠.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그다음 내용으로 저 서비스 무역에 대한 것을 FTA와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무역이라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서비스 SERVCE 무역 트레이드 해가지고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서비스 트레이드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서비스 무역을 영어로 이야기한다면은 트레이드 인 서비스가 정확한 영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서비스 무역을 하게 되게 되면은 뭐 유통이라든지 뭐 금융이라든지 그죠? 운송이라든지 뭐 이런 정보통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인비지블한 그러한 무역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 뭐 다른 말로서는 국내 거주자 레지던트라는 말을 쓰죠. 국내 거주자와 해외 거주자 간의 국제 거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국내 국민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살고 있으면 그때는 해외 거주자입니다. 간의 국제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무엇의 수출입이냐? 서비스니까 당연히 용역의 상품이 아닌 이 굿이 아닌 용역의 수출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무역은 눈에 보이는 유형 비지블한 그런 무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 뭔가 이 금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우리 교육도 그렇잖아요. 해외 유학하는 것도 이 서비스 무역이잖아요. 이건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무역 장벽은 상당히 그 상품 무역보다는 좀 더 복잡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또 뭐 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품 무역보다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이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상품 무역 보다는 이 서비스 무역의 이 무역 불균형이 더 심하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출입의 그 뭐 형태가 제조업에 비해 가지고 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비스 무역의 그 방식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내가 사실은 1994년인가에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서 발간한 책이 일본 책을 번역한 것이지만은 일본 게이오 대학의 사자나미 요코 교수가 쓴 서비스 무역이라는 책을 우리 한국에 처음 냈어요. 그때 제가 쓰면서 서문에 뭐라고 썼냐니까 우리 한국에서도 상품 무역이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이 학술적인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서문을 썼는데 그 뒤에 서비스 무역에 대한 이 박사학위 논문이 주로 나오게 됐는데 내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주 전공이 과거에 국제 운송이었기 때문에 운송이 보게 되게 되면은 서비스 무역의 가장 큰 뭐랄까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책에서도 여러분들 도서관에 가게 되면 제가 했던 서비스 무역이라는 책이 아직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빌려보도록 하세요.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어떤 식으로 나누었느냐 하니까 국경 간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크로스보더라고 하는 것을 국경 간이라는 말을 지금 입에 쓰고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없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경 간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유럽이라고 할 때 인접되어 있는 국경과 국경 거기 국경 간 무역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 말은 국가 간 무역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도 국경을 초월한 무역이다. 국경 초월 예? 이런 식으로 초국경 공급이 이렇게 표현이 더 맞는데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크로스 보더 스플라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밑에 예시에서 보게 되면 국경 간 공급에 있어서는 예? 넷플릭스라든지 우리 나도 지금 집에서 넷플릭스를 좀 봅니다. 뭐 한 번씩 우스갯이야기입니다만은 뭐 무료 가입을 하게 되면 한 달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넷플릭스로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 영화를 바로 그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까? 생산물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자체가 이동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해외 소비 컨섬션 어브로드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이발을 한다든지 목욕을 한다든지 그죠? 뭐 이 쇼핑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관광, 해외 소비, 컨섬션 어브로드. 그 다음에 상업적인 주제. 밑에 보면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이 우리나라에 투자해가지고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를 설립하는 것이 뭐냐? 예? 이 커머셜 프레전스라는 겁니다. 이건 뭐긴 자본의 이동한 겁니다. 생산 요소가 이동한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니까 자연인의 이동, movement of natural person, 노동의 이동. 여기 보게 되면은 축구 선수 손흥민이 영국으로 건너가지고 이 자신의 탁월한 운동 능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네 번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FTA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국내 기업 이그 서비스 그 무역 에서 뭐 상품 수출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신출에 따른 투자에 대해서도 그 어느 정도 이 시장이 개방되었는지 우리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FTA를 활용한 서비스 시장 진출을 할 때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출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레미디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가 FTA 협정문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여러 장이 나오는데 이 서비스 챕터에서는 이 각 FTA 협정별로 뭐 약간씩 다른 형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한이 있는 것만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네거티브 리스트냐 아니면은 가능한 것만 올린 포지티브 리스트냐 하는 이런 두 가지의 방식으로 있습니다.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무역 기업은 진출하고자 하는 해당국의 서비스 시장과 관련해서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의 방식에 어떤 뭐 규제라든지 뭐 장벽이라든지 이러한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러한 이 규제 사항이나 차별 사항이 있으면은 뭐 진출을 조금 연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개선해 가지고 좀 차후에 진출하는 그런 방안을 채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또 잠시 살펴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부 조달을 우리가 간단하게 앞에서는 살펴봤습니다. 이 정부 조달이라는 건 이 정부가 필요한 정부라는 것은 지방정부, 중앙정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공공기관, 그죠? 이 물자라든지, 예? 그 다음에 뭐 기자재를 그 민간 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정부 조달.
government procurem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정부 조달의 재원은 돈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민의 세금을 나왔기 때문에 국내 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 하려고 하겠죠. 해야 되겠죠. 그러고 또 이것은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보다는 이걸 육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대와 같은 정책과도 이 연결되므로 이 정부 조달을 할 경우에 당연히 FTA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 외국 제품으로 정부 조달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달 부분의 그 효율성과 투명성을 위해 가지고 시장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 1979년에 여기 프로큐먼 나오죠. 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가 이 체결되고 또 현재 이 다자간 무역의 규범인 WTO 내에 WTO GPA가 채택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한데 이런 협정에 의거해 가지고 우리가 이 FTA를 체결했다 하게 되게 되면은 이 정부 조달 시장도 개방을 해야 됩니다. 정부 조달 시장의 그 실질적이고 이 실질적인 이 개방을 보장하기 위해서 WTO GPA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외국의 공급자라든지 그 물품, 외국의 공급 물품이라든지 서비스에 대해서 non-discriminatory, 무차별 대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그 핵심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 우리가 공정이라는 말 쓰죠. 영어로서 FAIR, fair라는 말 쓰죠. 공정하고 transparent, 투명한 조달 절차, procurement process를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입찰, 우리가 영어로서는 BID, DING, bidding이라는 말 쓰죠. 보장하기 위해 입찰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자, 그 말은 어떤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입찰에 들어온 공급자, 스플라이어의 자격 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 입찰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라든지 입찰과 관련된 정보 조달, 입찰과 관련된 이 분쟁 해결 절차라든지 이런 한 것에 대해서는 이 FTA 협정문과 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도 나왔는데요. TBT 문제,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 규정, 수입이 되는데 이 제품이 기술적으로 어떤 규정을 지켰느냐 아니면 스탠다드를 반드시 지켰느냐 거기에 저기에 저 제품에 들어가는 원자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조되는 공정 과정에서 적합한 그런 적합성 평가 절차를 거쳤느냐 하는 이러한 것들이 기술 규정, 표준,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스탠다드 이러한 것들이 무역을 제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무역기술 장벽 TBT라 하는데 이거는 전형적인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은 이 non-tariff barrier 이렇게 말을 쓰는데요. non-tariff barrier란 말 대신에 barrier 대신에 measures 조치라고 하는 그런 말들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FTA 협정문에서도 어떻게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또 보면은 기술 장벽의 유형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술 규정의 경우, 그죠? 이 자국민의 뭐 보건,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해 만드는 것이지만은 뭐 실제로 운영되는 데서는 아주 외국 기업에게 불리하도록 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기술 장벽화 되고 있습니다. 표준 스탠다드라고 하게 되겠는 표준의 경우에 강제성은 없지만은 아니 소비자가 선호에 따라 가지고 아니 나는 그러한 표준을 다른 제품은 나는 싫어한다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 강제성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기술 장벽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제 검사 뭐 인정제도상의 뭐 장벽, 중복적으로 검사를 요구한다든지 검사를 하는데 뭐 시간을 질질 끈다든지 그 다음에 특정 어떤 인정 마크를 반드시 획득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제품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수입을 막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 WTO의 에도 또 TBT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WTO TBT 협정은 WTO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이 효력을 가지고 강제력이 있는 이 협정으로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 협정에서는 기술 규정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적합성 평가 절차가 국제 교역 내 국제 무역에 불필요할 만큼 무역을 막는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라든지 인간의 보건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동식물의 생명이라든지 환경 보호 등의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의 규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FTA를 이렇게 체결할 때 이런 기술 장벽과 관련된 내용들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반드시 고려한 이 협정으로 체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SPS, 이 세계 각국은 이 국가 간의 농축산물에 대한 쿼런틴이라죠. 우리가 검역, 우리가 해외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CIQ라고 하는 것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해외 나갔다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비자랄까 출입국 관리를 받 이미그레이션 I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면 뭐합니까? 면세 또 들어올 때 뭐 농축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왔는 쿼런틴을 거치죠. 그 다음에 또 지가 휴대품이 관세 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거치잖아요. 그걸 CIQ랍니다. Customs, Immigration, Quarantine 할 때 여하튼 이 쿼런틴이 이 금융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국제 규범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 WTO SPS 협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FTA 협정에서도 WTO 협정상의 SPS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뭐 FTA 체결국 간에는 SPS 조치와 관련하여 이 공식적인 협의 채널인 SPS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도 하고 있다. 지금 이 내용은 뭐냐니까 우리가 FTA 협정에 있어 가지고 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주요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들도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농축산물을 수출할 때
수출입을 할 때 가장 승계해야 될 것이 우리가 금융 문제입니다. 과거에 내 집에 가족들이 내 혼자 그 사실은 그 아주 한 20년 전입니까? 내가 성균관대학교로 올라오기 전에 부산에 있는 국립대학에서 올라올 때 가족들 보고 해외에 잠시 일본을 한번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밖에서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와요. 그걸 왜 해가지고 어디 걸렸다는 거예요. 뭐가 걸렸냐니까. 그래서 뭐저 아는 사람이 연락이 왔는데, 예? 통관에서 걸린 게 아니고 관세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뭐 일본에서 그 저 귤 있죠, 귤을 갖다가 많이 사가지고 그거를 먹고 버리기 아깝다 해가지고 그걸 많이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 보면 농축산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관이라든지 관세 낼 건 아닌데 이 금융 문제에 딱 걸린 거예요. 그만큼 이 금융 규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예를 들면은 이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계속 금지되다가 그게 뭐냐 이 SPS와 관련된 거죠. 우리 정부 10년 노력 끝에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는. 2014년 3월에 미국 정부는 한국을 가금이란 말 쓰죠. 이 닭이라든 이것이 가금육이잖아요. 이 가공품 수출 가능 국가로 최종 공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한미 FTA로 관세 철폐 인하 내지는 뭐 철폐 관세도 뭐 혜택이 발생했지만은 이런 SPS 조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이 우리 한국의 그 삼계탕 수출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예도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우리 보면은 뭐 이 FTA와 관련된 뭐 해외 투자라든지 그죠? 그저 뭡니까? 이 구제 제도에 대한 것도 우리 협정문 할 때 간단하게 그 나왔잖아요. 그 해외 투자 FTA를 활용하는 해외 투자로서 여기 보면은 뭐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보호 조치와 그 양자 투자 협정 BI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뭐 Bilateral Investment Treaty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은 꼭 여러분들이 읽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FTA 협정에서 협정문에 이 챕터가 있는데 투자 챕터는 투자 자유화라든지 그 다음에 투자가 됐으면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 이런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협정문에는 투자와 관련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앞에서 FTA 협정문 중에 부속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이 부속서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 허용 분야를 열거한 이 뭐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 보도록 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국민 대우라든지 체국 대우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ISD 투자자 국가 중재 제도 투자자 여기에 investor 투자자 state 국가 dispute 이걸 그냥 중재 제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뭐냐? 투자 보호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그 FTA에서 가지고 이 외국 투자 기업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이 외국 기업이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청구하는 제도가 이 ISD입니다. 만약에 이 ISD 제도가 없다면은 이 외국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투자 유치국, 이 법원 투자 유치국에 있는 법원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한국이고 외국인 투자 유치국이 예를 들어 우리가 모르는 뭐 특정한 나라 X국이라 하게 되게 되면은 이 X국의 이 법원이 그 판단이 공정하고 투명한지에 대해서 이게 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법원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대안으로 뭐가 있냐 하니까
X국 외국인 투자자의 이 국가를 통해 가지고, 아니 외국이 아니라 우리 한국, 예? 이 만약에 외국인 투자를 하게 되면 한국을 통해 가지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보게 되게 되면은 그저 WTO 이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그 미흡하다는 요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FTA와 관련된 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 없이 투자자 스스로가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점과 전문 중재 기관을 통해 분쟁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는 것이 그 ISD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ISD 제도가 해외 투자 촉진이라든지 자국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면에서 효과적이다 하는 내용을 적고 있는데, 여하튼 이 FTA를 활용한 이 해외 투자 그 다음에 이 구제 제도로서 ISD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